수건입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의료게이트 때문에 국민들은 또 전문가들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대통령 출장 시에 의무실에 구비되지 않는 상비약을 최순실 씨 이름으로 챙겨가야 됐을까?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았어. 마치 주사제와 소음, 알코올을 청와대로 테이크아웃 하듯이 들고 가야 됐을까? 왜 대통령은 주치의 진료가 아닌 비선 의료인 진료를 받았을까? 왜 대통령은 주치의가 모르는 치료나 시술이 필요했을까? 청와대에 드러내놓고 구입할 수 없는 약이 무엇인가? 대통령이 왜 매주 수요일에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제에 있었을까? 대통령이 수요일과 김영재 의원의 수요일 휴진이라는 우연은 왜 일어났을까? 세월호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대통령은 왜 303명의 국민이 차가운 물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7시간 동안 관제에만 있었을까?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왜 그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바다 물속에 수장되는 내내 관제에서 나오지 않다가 오후에서야 미용사를 불러 화장하고 머리 했을까? 그날 왜 김영재 원장은 갑작스레 휴진인데도 장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했을까? 국정조사와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 그리고 정부 조사에서 이런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좀 전에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2016년 11월 11일 15일 이 차에 걸쳐서 최순실 단골병원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 조사했죠. 근데 그게 사실 은폐조사, 맹탕조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안 왔죠. 네. 강남구 보건소를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면은 그 행정조사는 의료기관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장관님. 있습니다. 네. 지난번 예전에 연예인들 프로포폴 주사 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검찰,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심평원과 다 보건소도 그 지역 보건소가 안 갑니다. 그 보건소가 유착될까봐 교차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함께 출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온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왜 강남구 보건소에 보냈습니까? 네? 그 원래 저희는 뭐 그쪽에 유착 관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유착 관계가 있다가 없다가 아니고 유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감시를 할 때는 교차 감시를 보내는 것이 기본 매뉴얼인데 장관이 그걸 몰라요? 무슨 그런 답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관할 보건소를 안 보내는 겁니다. 교차 감시를 보내고 그리고 이게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식약처에서도 그 검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또 함께 심평원도 가는 게 여러 기관이 같이 가야 봐주는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강남구에 보냈습니다. 자, 강남구 보건소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강남구와 강남구 보건소가 5월 19일 날 지난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강남구에서 위치한 11개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를 가져요. 거기는 김영재 원장이 외래 교수로 위촉된 바 있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하고 서울 차움병원이 차움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까? 대리 처방 의혹 받고 있는 이런 의원에서 해외 진출해서 강남구가 발벗고 나서고 있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데서 가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차원병원, 모병원이, 차병원이 대통령 경제사절당 동행할 때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이런 걸로 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혹시 봐주기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방치한 거 아닙니까? 주기세포 그거는 저희가 혜택을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요,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한 수사를 보낼 때도 이렇게 하는 걸 두 번이나 이 나라가 덜썩거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지 않겠지만 장관님이나 처장님이 혹시 탄핵 기각됐을 때 대비해서 보험도 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무섭습니까?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3년간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그것도 자기의 생년과 대통령의 생일을 합쳐갖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향진성 의약품 하는데 이렇게 가짜 이름으로 자기 신분 안 밝히고 해도 되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거예요. 정말 프로포폴이 이게 본인이 최순실 직접 맞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3자에게 불법 유통됐는지 거기에는 지금 장모라는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았다지만 사람들이 또 그것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약들이 불법 유통되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실명을 해야 되고 실제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향진성 프로포폴 약물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사람이 최순실이라면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국정농단을 당했다는 심각한 이야기고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면 우리 지도자가 약물에 심각한 중독이 걸렸다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남에 있는 강남구청 보건소를 그렇게 혼자 두 분이나 보내서 그렇게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 네, 예. 저희가 봐주기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11월 11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라라는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저희가 이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해당 보건소에다 한 거고요. 저희가 직접 복지부가 나가지 않은 거는 이게 워낙 예민한 민감한 사항이라서 복지부가 혹시 나가면 오히려 또 정부가 가면서 들어가서 이것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그냥 보건소 단독으로 한 거고요. 예,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저희가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예, 전혜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전제는 김광수 의원님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업무 현안 보고는 현안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안 보고하실 때 정말 현재 문제가 되어서 긴급하게 국회에서 의논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내용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올해 안에 제시하는 거 맞습니까? 네, 지금 뭐 최종적으로 이제 몇 개 안을 세부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되면은 정부 내에서도 좀 협의할 게 있어서 협의를 마치고 또 이제 우리 국회에서 여야 간사님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일단 제시하시는 거 맞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이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이나 국무총실과 조율했습니까? 청와대하고는 저희가 조율을 안 하고요. 이제 앞으로 총리실하고는 저희가 재정당국이나 이런 정부 내에 약간의 협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협의되는 대로
또 우리 국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의 안을 발표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안을 발표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몇 개의 안을 만들고 있어서 그걸 어떤 식으로 발표할 거냐 이런 거는 하여튼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안을 제출해서 이 정부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국민한테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 하나를 안을 낼지 아니면 복수의 안을 낼지 그거는 이제 저희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은 이 건강보험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000만 건에 육박하는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에서야 이런 안을 이제 발표하시게 된 건 정말 만시지탄이고요. 그다음에 문영표 당시 장관께서 발표하기로 했다가 무슨 이유에서 이제 하루 전에 도리어 이제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이걸 지금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 또 관련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은 지난 2015년 1월 28일 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이 돌연 중단된 거에 최순실의 핵심 심부름꾼으로 밝혀진 안종범 전 수석이 개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신 바 있으십니까? 제가 그때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때 네. 준비가 부족해서 좀 더 준비하느라고 그런 건 발표를 아니죠. 지원했다고 저는 알고 장관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임명돼서 모를 수는 있으신데 그때 이미 기자들한테 자료가 다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발표 날짜까지 공지된 상황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백지화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때 이제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백지화 발표하는 그날 복지위 상임위가 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해시간 이용해가지고 건보공단 가서 이 백지화를 선언을 한 거란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는 의혹은 뭐냐면 건보료 이 부가체계 개편 방안도 사실은 청와대나 혹은 최순실의 압력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후에 복지부는 이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주로 들은 얘기는 저가 이제 올해도 들은 얘기는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의견을 모으고 있다, 주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복지부의 독단적인 판단이 굉장히 무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일단은 이제 연내에 발표를 하냐 제가 여쭤보니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연내에 발표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 개편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단계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왔고 개편을 마련했다 발표하려고 했다 취소했고 그다음에 1년에 1,000만 건 이상의 압력을 이 국민적 민원이 있는 이 안을 이 건보료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충분하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가요? 이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언제 이게 집행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계적 개편안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부가체계 개편안을 지금 마련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좀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거 이거는 가급적 신속하게 가긴 가야 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소득 파악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그걸 모든 거를 다 바꾼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그거를 그럼 몇 년 정도에 이게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도 뭐 그거는 한 2년을 시행해 보고선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갈지 아니면 2년을 하고선 뭐 그걸 또 평가를 해보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갈지 이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몇 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게 뭘 준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서야 개편안 내서 다시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집행을 하고 그럼 도대체가 이 지난 2년간은 뭘 했냐 이런 걸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한 가지 그리고 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언론에서 이제 지금 뭐 복지부가 무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월 8,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최저보험료 부과할 거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보면 건보료 10,000원 이하 체납 세대가 12만 세대가 되고요. 5,000원 이하 체납 세대도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소득이 하나도 없는 이런 국민한테 월 5,000원에서 2만 원, 월 5,000원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큰 돈이 되는데 무소득 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 또 그분들이 납부 가능한 최저 금액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희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거 뭐 최저 보험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최종 또 조율이 필요한데 그거 지금 같이 말씀 주신 것 같이 아주 취약계층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그런 최저 보험료도 우리가 유예하는 이런 지금 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지금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이로 인해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할 수가 없었고요. 유착 계속, 관계가 있다가 없다가 아니고 유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감시를 할 때는 교차 감시를 보내는 것이 기본 매뉴얼인데 장관이 그걸 몰라요? 무슨 그런 답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관할 보건소를 안 보내는 겁니다. 교차 감시를 보내고 그리고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식약처에서도 그 검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또 함께 심평원도 가는 게 여러 기관이 같이 가야 봐주는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강남구에 보냈습니다. 자, 강남구 보건소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강남구와 강남구 보건소가 5월 19일 날 지난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강남구에서 위치한 11개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를 가져요. 거기는 김영재 원장이 외래 교수로 위촉된 바 있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하고 서울 차움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까? 대리 처방 의혹 받고 있는 이런 의원에서 해외 진출해서 강남구가 발을 뻗고 나서고 있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데서 가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설에 휴진인데도 장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했을까? 국정조사와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 그리고 정부 조사에서 이런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좀 전에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2016년 11월 11일 15일 이 차에 걸쳐서 최순실 단골병원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 조사했죠. 근데 그게 사실 은폐 조사, 맹탕 조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안 왔죠. 네. 강남구 보건소를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면은 그 행정조사는 의료기관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장관님, 있습니다. 네. 지난번 예전에 연예인들 프로포폴 조사 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검찰,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심평원과 다 보건소도 그 지역 보건소가 안 갑니다. 그 보건소가 유착될까봐 교차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함께 출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온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왜 강남구 보건소에 보냈습니까? 네? 그 원래 저희는 뭐 그쪽에 유착관계 있다는 생각은 그리고 차움병원, 모병원이, 차병원이 대통령 경제사절당 동행할 때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이런 걸로 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혹시 봐주기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방치한 거 아닙니까? 주기세포 그거는 저희가 혜택을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요,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한 수사를 보낼 때도 이렇게 하는 걸 두 번이나 나라가 덜썩거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지 않겠지만 장관님이나 처장님이 혹시 탄핵 기각됐을 때 대비해서 보험도 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무섭습니까?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3년간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그것도 자기의 생년과 대통령의 생일을 합쳐갖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향진성 의원품 하는데 이렇게 가짜 이름으로 자기 신분 안 밝히고 해도 되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거예요. 정말 프로포폴이 이게 본인이 최순실 직접 맞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3자에게 불법 유통됐는지 거기에는 지금 장모라는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았다지만 사람들이 또 그것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약들이 불법 유통되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실명을 해야 되고 실제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냅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의료게이트 때문에 국민들은 또 전문가들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대통령 출장 시에 의무실에 구비되지 않는 상비약을 최순실 씨 이름으로 챙겨가야 됐을까?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았어. 마치 주사제와 솜, 알코올을 청와대로 테이크아웃 하듯이 들고 가야 됐을까? 왜 대통령은 주치의 진료가 아닌 비선 의료인 진료를 받았을까? 왜 대통령은 주치의가 모르는 치료나 시술이 필요했을까? 청와대에 드러내놓고 구입할 수 없는 약이 무엇인가? 대통령이 왜 매주 수요일에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제에 있었을까? 대통령이 수요일과 김영재 의원의 수요일 휴진이라는 우연은 왜 일어났을까? 세월호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대통령은 왜 303명의 국민이 차가운 물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7시간 동안 관저에만 있었을까?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왜 그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내내 관저에서 나오지 않다가 오후에서야 미용사를 불러 화장하고 머리 했을까? 그날 왜 김영재 원장은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향진성 프로포폴 약물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사람이 최순실이라면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국정농단을 당했다는 심각한 이야기고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면 우리 지도자가 약물에 심각한 중독이 걸렸다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보건소를 그렇게 혼자 두 분이나 보내서 그렇게 가지고 그 저희가 의원님 예. 저희가 봐주기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11월 11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라라는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저희가 이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해당 보건소에다 한 거고요. 저희가 직접 복지부가 나가지 않은 거는 이게 워낙 예민한 민감한 사항이라서 복지부가 혹시 나가면 오히려 또 정부가 들어가서 이것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그냥 보건소 단독으로 한 거고요. 예,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